헤어날 수 없는 늪에 빠진 모습들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강의하겠습니다. 이것은요, 제가 약 한 6년, 한 7년 전에 제가 강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에 보면요, 유튜브에 여러분들 이거 많이 보실 수가 있겠죠. 전국에 퍼진 사기 거래소, 이름만 다른 한편이었다. 이런 이야기는 뭐냐면요, 여기서 사기치고 또 상호를 바꿔서 사기를 치는 겁니다. 해외선물 투자 권유에서 알고 보니 연출된 가짜 프로그램이었다. 그 다음에 3천만 원으로 시작했다가 매덕 날렸죠. 리딩방에서 돈을 잃어가는 과정. 이게 완전히 그 보이스 피싱 있죠. 신종 피싱 사기입니다, 이게요. 그 다음에 주식, 그 다음에 해외 선물, 이런데 그 리딩방 사기의 그 7대 체크 포인트가 나오고요.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또 가짜 프로그램으로 해외 선물 투자 사기, 일당 15명 검거. 어떤 한 분은 선물 투자로 해외 선물이죠. 한순간에 전 재산 날리고 죽기 살기로 해서 이분은 자살하진 않았죠.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는 과정. 다시 한번 또 볼까요? 제가 이런 방송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또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한번 이 여자분 보시니까 배우더만요. 배우 지망생입니다. 그런데 해외 선물 리딩방에서 1대1로 리딩을 해주겠다 해서 3개월 만에 1억 이상 날린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또 보면요, 1200만원 가지고 1200억 만들었다. 이게 1억 만들었다. 또 이 매매 한 가지로 100만원 가지고 1000억을 만들었다. 점점 액수가 커지죠. 그 다음에 하루 만에 100만원으로 1억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또 요것은 대단합니다. 단타로요 8천억을 벌었대요. 그 다음에 이게 1000만원으로 360억을 벌었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유튜브나 카페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자, 그러면은 제가 약 한 7년 전인가 보세요. 이게 강의가 언제 했던 강의냐면 17년도입니다. 17년도. 지금 24년도죠. 17년도에 제가 이 강의를 했어요. 17년 8월 27일 날 제가 했는데, 자, 그 당시 제가 이제 썼던 글을 제가 캡처했습니다. 파생시장에 들어와 3년 이상 여기저기 전쟁과 태풍이 지나간 완전히 파괴가 됐죠. 많은 피해와 고통을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고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꿈을 가지고 이 시장, 곧 해선시장이죠, 들어와 빈털터리가 되고 파산을 하고 많은 현실적 고통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죠. 자, 비유하자면, 제가 이제 비유를 기독교 신앙의 비유를 했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문제인데, 자, 보통 보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죠. 죽은 뒤에 천국 간다 하는 말을 믿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다는 맹목적 신앙과 같은 이치다 이거죠. 자, 우리가 무엇을 믿어요? 무엇을 믿습니까? 목사입니까? 아니면 예수입니까? 요즘 교회는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믿죠. 그리고 이 교회가 전부 기업화가 됐죠. 기업화. 자, 예수라면 또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예수의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까? 그럼 믿는다는 원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 그 자체를 믿는 원인의 근원이 되고, 나는 그 원인에 대해서 반응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와 진리를 하면은 그 진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 말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믿고 내가 반응하는 거, 이게 옳은 이야기구나, 정당한 이야기구나,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이것은 분명 세상의 이치를 보니까 이것은 거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창조주가 있었다는 거, 이런 것들 등등을 우리가 그 원인에 대해서 근본 원인에 대한 반응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를 받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이 말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지정의가 없다면, 내 속에 없다면 아무리 주일날 교회당 다녀도, 예배당 다녀도 신의 의지가 아니라 했어요. 아닌 자신의 의지로, 즉 타락한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진정한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자꾸 기독교를 제가 이제 신앙인으로서 기독교를 비유하고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냐면은 요즘 기독교는요 상당히 타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내가 올 때 과연 그 믿음, 그라는 것이 정관사예요. 그 믿음이란 것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는 번역을 믿음으로 하는데 사실은 헬라어로는 무슨 뜻이냐면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 자체도 우리가 헬라어로 풀이해서 보면 신실함이에요. 내 진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은 나한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거죠. 지금 왜 이것을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내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파생시장에 들어와 해외선물 시장이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상담해 보면 하나같이 시장을 이해하고 깨닫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탐욕과 욕심에 아무런 준비 없이 들어와 전문가 방, 제가 전문가 방을 목사를 비유한 거예요. 전문가 방에 리딩에 의존하여 돈을 벌려고 하는 단순하고 게으른 사고가 원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거대한 악의 악순환의 구조적인 늪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 지금 구조적인 악순환의 구조적인 늪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업체들입니다. 대업체가 뭐 자선사업합니까? 여러분 뭐 지금 회선하다 보면 하루에도 문자 많이 오죠. 뭐 30만 원 먼저 준다, 뭐 진다 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는 순수익만 낸다. 이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돈을 벌려고 대업체를 불법으로 만든 업체들인데 자선 사업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지금 전번에 제가 요 앞에 그 동영상 그걸 띄운 것도 어떤 한 분은 예를 들어서 그 수법이 처음에 뭐 몇십만 원씩, 돈 100만 원씩 벌게 해줘서 인출을 해줘. 그 다음에 이제 손실을 보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다시 1대1로 리딩 해주겠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뭐 2천만 원 더 열어. 그래가지고 2천만 원 가지고 1억을 만들어줘. 그러면서 1억을 인출하면 인출하지 마라. 지금 좋다. 이 기회가 지금 장이 좋으니까 여기에서 한 번 더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2천만 원 갖고 1억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불과 몇 시간 만에, 이게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서 새벽에 결과적으로 그 1억을 잃어버리는 거야. 물론 그 사람들이 1억을 예를 들어서 벌었다가 나는 찾으란다 하면은 인출할 수 있느냐? 절대 인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이스 피싱을 능가하는 사기 행위를 현재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예전에는 대업체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율적으로 놔둬도 혼매하면서 혼자 매매하면서 다 이러니까 그대로 놔뒀는데, 요즘에는 대놓고 사기를 친다는, 그걸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악순환의, 거대한 악순환의 구조적인 늪이 뭐냐면 전문가 방과 그 다음에 대업체하고 손실을 나눠 먹는 거야. 그러니까 전문가 방에서 리딩해 가지고 수익을 좀 나고, 그 당시는 그대로 놔두면 혼매하면서 혼자 매매하면서 다 잃으니까 결과적으로 잃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내줘야지 사람들이 또 혹하고 현혹돼서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익을 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는 어떨 때는 또 손실을 유도하는 거야. 그러면서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장을 바라보니까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완전히 대놓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자, 그 당시 한 7년 전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늪은 매매자의 무지와 함께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주게 됩니다. 전문가의 리딩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파산이라는 것은 시간이 가면은
기정화된다는 사실은 100%입니다. 이거요. 인식하고 지금부터 차트를 알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해라 이 말이에요. 지식을 갖춰라 이 말이죠. 내 자산은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앞선 글에서 표현한 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차트 보는 눈이, 자, 우리가 차트 보는 눈이 없으면 결국 파산한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뭘 보고 매매하죠? 차트 보고 매매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차트를 잘 알아야 되겠죠. 이것을 다시 기독교로 비유하자면 예수의 지정의를 깨닫고 행할 때, 실행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듯이 파생시장에선 차트 보는 눈이 없으면 트레이더가 될 수 없으며 파산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다. 이야기를 현재 제가 며칠 전에 글을 썼는데요. 그 글 내용 중에서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자, 프로 트레이더가 되기 위해서는 현실을 직시하고 분별력을 키우라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2월 9일 날 썼네요. 이게요. 그런데 이제 한번 봅시다. 한번 이것을. 우리가 프로 성공적 트레이더, 자, 성공하기 위해서 해선시장의 프로 트레이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한번 우리가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한번 보자는 이야기예요. 프로 트레이더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을 이해하고, 이게 이제 시장의 철학이죠. 어떠한 직업이든지 간에 그 직업에 대한 철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을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술적인 거, 장인의 정신을 가지고 기술 분석인 올바른 차트예요. 올바른 차트. 요즘에 내가 왜 올바른 차트의 원리와 이치를 이해하고, 이게 거래 기법이죠. 우리가 뭘 보고 매매하죠? 차트 보고 매매하죠. 그래서 이걸 거래 기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여기서 내가 올바른 차트라는 이야기를 했냐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올바른 차트가 아닌 손실을 유도하는 차트에 전부 속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다음 강의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자, 그리고 올바른 차트를 제가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고, 차트의 원리와 이치를 이해해야 돼. 이 거래기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딩 하면서 경험을 통해 매매 당시의 심리 조절 능력, 이게 지금 이것을 키워나가야 된다. 이게 심리기법이죠. 이게 핵심이야. 이게 핵심. 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거 아니? 자, 최근에 제가 6권이 좀 넘죠. 해선 명절을 요약 편집을 했어요. 제가요. 약 100편의 트레이딩 철학과 기술과 그리고 심리 부분을 정리했는데 14년도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했네요. 약 30일 동안 개인 트레이딩 하면서 집념을 가지고 정리하였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제 자신도 아직도 부족하다는 생각과 프로 트레이더가 되기 위해선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자, 그러면 이 6권의 책을 그냥 처음 보고 했느냐? 그것이 아니고 이 요약 편집한 책들은 거의 10년, 15년 이상 수십 번을 읽었으며 이번에 제가 필사를 했어요. 내가 전부 글로 적었습니다. 워드로요. 정리하면서 해선 교육생의 기초이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 진출하기까지 약 16년 교육받죠. 왜 그 교육을 받습니까? 왜 우리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이 이렇게 배우는 코스가 있죠. 왜 그러냐? 이게 다 기초이론이에요. 기초이론을 다지는 의미에서 기록했으며 하는 동안 내 자신도 다시 새롭게 해선 철학과 기술과 심리 등을 재정리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느낌이지만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느낌이 들며 앞으로 내가 트레이딩에서 더 훌륭한 성공적 승리하는 트레이딩을 우리가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제 앞으로 제가 한 100편을 제가 글로 다 정리했지만 이후에 그 100편을 강의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나 앞으로 시간 나는 대로 유튜브를 통해 강의할 예정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준회원 가입하시면 그 100편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식 등 금융시장에서 트레이딩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단연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기초가 확실하지 않으면 그리고 트레이딩 경험이 쌓지 않으면 프로 파산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저를 방문했던 사람들이 저는 착하게 하루에 한 20만원 그렇게 벌어서 한 달에 한 500만원 이렇게 버는 걸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다. 그것은요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네, 착각입니다. 아주 착한 꿈인데 허망된 꿈이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다
탐욕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집 날리고 파산하고 자살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다음 강의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앞에 제가 동영상 쪽으로 한 분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훑어보시면 자살한 분들이 몇 분 계시죠. 몇 분 계세요. 저도 이제 제 아는 지인이 인천에 계시는데 인천에 젊은 어떤 분이 회선 트레이딩 하다가 기초가 없이 들어와서 돈을 잃게 되니까 주위에서 돈을 끌어다가 될 것 같거든. 지나간 차트 보면 다 될 것 같거든.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신매덕을 갖다가 날리고 자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러니 전번에 보면 그 시골국수인가 거기도 자살했죠. 자 보세요. 주식 등 금융시장에서 트레이딩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해선시장은 더욱 그러합니다. 왜?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진폭이 크고 아무리 제가 이제 강조한 거 있어요. 아무리 올바른 차트를 공부했다 하더라도 그 밑바탕에는 트레이딩의 철학과 기술과 그 다음에 심리적 이론들이 있는데 그것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정상적이며 올바른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다. 이게 또 중요한 이야기예요. 중요한 이야기. 저도 트레이딩 경력이 상당히 많지만은 지금도 보세요. 매일 훈련하고 그 다음에 제가 공부했던 이 책들의 명저들을 선정해서 100편을 제가 글을 쓰는데 10일이 걸렸어요. 30일이. 왜 했을까 하는 이야기죠. 제2의 도약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 경우 이번에 필사를 하면서 제 이제 그 느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필사하면서 과거의 트레이딩 경험을 생각하니 제가 이제 주마등처럼 제가 그동안에 트레이딩 했던 잘못했던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잘함과 잘못함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고 나도 모르게 자만했던 부분 등을 반성하는 특별한 기회로 되었다. 제가 이제 강의 중에서 트레이딩의 수시 교정이라는 것도 했고 좀 생각 좀 해라는 이야기예요. 생각. 그래서 또 강의 중에 피 대신 우리가 피라는 것은 우리 생명이죠. 그 피 대신 생각이 흐르게 하라 하는 이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게을러 그것을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해선 트레이딩은 단순한 거예요. 그 단순함을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나도 모르게 자만했던 부분들. 제가 이제 뭐 경험도 많고 하니까 자만했던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반성하는 특별한 기회가 되었으며 끊임없는 도전의 발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작금의 현실의 국내 해선 시장은 고의적인 불법 상해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요, 지금 선물시장이나 코인시장, 그러니까 이번에 사기치는 거 보니까 해외 시장에서 이제 이렇게 사기를 쳐놓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또 능력이 있으면 1대1로 해서 자 코인에서 한번 만회해보자 하는 식으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만 하더라도 국내 해선시장의 대업체의 난립을 통해 사회 문제가 되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제가 최근에 그 대업체 관계자가 연락이 왔기에 이런 이야기를 내가 했거든요. 이런 이야기 했더니 자기들은 양반이래요. 양심적으로 하는 거래요. 왜? 회원들이 스스로 돈을 잃어주니까 그것을 리딩방에 전문가하고 나눠 먹었다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사기는 낫죠. 근데 요즘엔 대놓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지금요 보면 뭐 100만 원으로 하루에 1억을 벌었네. 또 그 다음에 단타로 1억을 벌었다. 이건 기가 막힙니다. 자, 보세요. 이분들이 했던 이야기는 이게 불과 이제 몇 년 전이죠. 6, 7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놓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국내 해선 시장의 대업체 난립을 통해 사회 문제가 됐고 했지만은 이 정도는 아니었어.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지금은 보이스피싱을 능가하는 더욱 기발한 발상으로 주식, 해외 선물, 코인 등을 이용해 고객을 현혹하여 사기 행위를 버젓이 하는데도 사법당국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연합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했는데도 경찰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걸 잡을 인력도 없고 잡기도 힘들고 이제 개중에 기획수사에서 들어온 부분도 있겠죠.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전번에 보니까요 500억을 잡았어. 그래서 그것을 찍은 사진을 보니까 거실에 5만 원권이 산더미 같이 있더라고요. 자, 특히 강조하겠습니다. 카톡
그 다음에 그리고 카페 이 세 군데예요. 전천후로 고객의 어려움과 탐욕. 그러니까 고객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어려우니까 뭔가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탐욕을 이용하고 종목으로는 코인, 그 다음에 주식, 해외 선물, 이게 전천후를 사용하여 가짜 프로그램을 만들어 고객을 유인하여 자신이 지정한 계좌에 돈을 넣게 해. 왜? 그 사람들 계좌에 있으면 안 되니까 여기서 그 사기업체에서 지정한 그 계좌에 돈을 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보이스피싱 그런 수준이라니까요. 그래서 초기에 낚싯밥으로 수익을 주고, 낚싯밥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고기가 물어야 되니까. 통째로 고객의 자산을 취하는 수법이 보이스피싱을 능가하며 1:1 리딩, 그래서 보이스피싱과 유사하다는, 이로 인해 젊은 사람들이 자살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방송에 나와요. 이런 행위들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실질적으로 살인 행위를 하진 않았지만은 내가 저 사람의 전 재산을 사기쳐서 갖고 오면 저 사람이 자살할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살인 행위예요. 그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사기쳐서 이제 우리가 그 방송에도 나오겠지만은 자살한 사례들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내가 그런 사기 행위 범죄를 해서 내가 지금 사기치는 이 분들도 결과적으로 자살할 수가 있다 하느니 그런 것도 인지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전에 사례가 있었으니까 이게 바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다 이 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수법들이 다양해요. 네이버 카페에 교육을 위장한 아카데미라는 거 업체를 만들어, 그리고 교육업체를 만들어요. 물론 저희도 이제 네이버 카페에 코뎀 차트 아카데미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걸 만들어서 요즘에는 또 이제 세계적인 프로그램이다. 왜? 우리나라의 증권사가 수수료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메타5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을 이용해서 고객의 돈을 편취하는데 어떻게 편취하냐. 자, 국내 증권사의 평가담보금이 비싸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야 된다 하는 명목이지만 실제로 그 해외 거래소라는 회사는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이지스퀘어하고 시트레이더인데 해외 실체가 없습니다. 이게 제가 조사 결과 예전에 해외에서 많은 문제가 있어서 사라진 업체들이며 원래 이제 이지스퀘어 그 다음에 시트레이더예요. 근데 현재 외국에서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파나마 군도에 조세 면 있잖아요. 거기에가 업체가 예전에 있었다 하더라고. 제가 왜 이걸 알아봤냐면요. 뭔가 거래하면 거래의 주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주체가 미심쩍어. 그래서 제 아들이 이제 미 대학에 다녔고 해서 제가 이제 아들을 통해서 전체 미국을 전부 뒤졌죠. 근데 미국에서 실체가 없어. 영국, 스위스, 파나마 쪽에 다 알아봤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또 문제가 뭐겠냐. 카페, 그러니까 이 해외 거래소라는 자체는 없고요. 프로그램 메타5를 통해서 대업체들이 이제 또 생기는 거야. 자, 카페 블로그에 보면 해외 선물 거래소를 이용해야 이론점이 많다고 많은 딜러들이 있는데 거래 주체인 해외 정식 선물 거래소가 없다는 것은 딜러 지금이 소개하느니 그러니 딜러. 이게 대업체에서 지금 뭐라 하냐면요. 제가 이제 자세히 물어봤더니 요즘에는요. 옛날 대업체는 그래도 자산도 있고 해서 만약에 퇴출이 된다 하면은 돈을 수익을 내면 퇴출시키거든요. 그럴 때 돈을 주고 퇴출을 시켜. 근데 요즘에는 그것이 없어요. 그리고 문제가 또 어디에 있냐면은 수수료에 있는 거야. 보세요. 또한 카페 아카데미에 해성 교육을 한다는 것을 보면 실제로 교육을 해요. 근데 그 교육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제가 교육으로 인정 안 합니다. 유혹적, 탐욕적 영상물로 고객을 유인해. 여기에서 교육한다는 거기 영상을 보면 보통 보면 100만 원 갖고 300만 원 갖고 하루에 1억 벌었다. 8천억을 단타 기법으로 벌었다. 1200억을 벌었다. 등등. 하여간요, 이게 요즘에는 또 주식으로 하루에 2만원, 5만원? 5만원 가지고 1억을 벌었대요, 또. 이런 식으로 전부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게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카데미라는 그 교육을 하는 여기를 보면요. MT5, 메타5를 이용하는데 1계약당 3불로 30불을 띄어. 여러분 1계약당 30불을 띄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자, 증권
증권사와 대업체 수수료가 왕복 몇 불이에요? 6불이에요, 6불. 5불이면 10배. 여러분 단타 치면요, 시간 가면 전부 여러분들은 패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 자기는 수수료 안 먹는데 스프레드만 먹는데요. 체결오차라는 거예요. 그런 발생한다는 이유를 대서 고객의 편의를 이용한 실질적인 수수료 착취 행위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네이버 카페 보면 H 아카데미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S 아카데미라는 데가 있어요. S 아카데미는 30불이라 했죠. 그러니까 이제 평균 우리가 대업체나 증권사, 저는 이제 증권사 사용하지만은 왕복 5불이죠. 6배. 여러분들 단타 쳤다가는 죽습니다, 이거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는 수수료 착취행위야, 착취행위. 여러분요, 이거 시간 가면 무조건 파산입니다. 이게 이제 H 아카데미, 네이버 카페 H 아카데미 경우고, S 아카데미는 대업체 전문가 리딩방을 운영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업체 이름만 바꿔서 아카데미 운영하는데, 이 또한 상기업체가 비슷한 유형이며 업체들의 수법과 행위는 달라도 이런 유형의 업체들이 우주선 날로 생겨 있는 게 국내의 현실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대업체 오래 했던 분들이 요즘에는 먹고 살기 힘들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너도 나도 이제 메타5 가지고 대업체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수료가 천차만별이죠. 여기는 수수료 착취행위는 시간 가면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은 패자가 되는 겁니다. 자, 상기와 같이 불법업체가 날로 진화되어 발전하는데 당국은 속수무책이며 고객 자신이 분별력을 갖추고 판단해야 하며 피해자들이 단체를 만들어 사법당국에 고발하여도 잡기가 힘들다는 게 현실이다.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그러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영향은 정치권과 사법부, 정치권, 사법부, 또 금융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실 정치를 보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진영논리, 좌우 진영논리와 자신의 권력욕, 이제 권력욕이라면요, 부의 마지막 단계죠. 진솔하지 못한 정치를 함으로써 사회를 혼탁하게 만드니 온통 사회가 부정부패로 문들고 이젠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까지도 혼탁해져 서민들은 의지할 곳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자기 자산은 자신이 지켜야 분별력이 하는 분별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이런 금융권 및 사금융권에도 날이 갈수록 탐욕에 의한 사회 문제가 범죄로 발전하고 있으며 국가의 기틀인 법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올바른 정서를 왜곡되게 만들어가는 게 현실이다. 세상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우리나라 속담에 인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막. 자식은 아버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우리나라의 객언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현 시대인 것입니다. 요즘 보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부정부패에 물들어 있죠. 정치권도 다 마찬가지고. 그러니 우리가 젊은 세대들이나 앞으로 성장할 그러니 애들이 뭘 보고 자라겠어, 뭘 보고. 그러나 세상의 보편적인 상식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올바른 판단할 수 있음에도 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신의 지적 한계와 자신이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자신이 처한 상황이 급해. 워낙 급한 관계로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는 탐욕에 의한 또 조급함으로, 여러분 자신도 워낙 급하니까 또 조급함으로 발생하는 곧 내가 일확천금해야 된다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며 자신의 부를 편안하게 남을 의지해서 취하려는 욕심이며 허황된 꿈이란 걸 아셔야 됩니다. 요즘에 보면요,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접근이 돼야 되는데 요즘 뭐 유튜브나 있는데 보면 막 오직 그냥 어떤 물질이죠. 탐욕을 부추기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죠. 그것을 전부 또 해선업체들이나 이런 해선에서 사기업체들이 그걸 다 이용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란 무엇이냐? 물론 좋은 것도 있겠죠. 그러나 어려움과 역경 그리고 고통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환경에 따라 일부가 어려움과 역경과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혹시 또 전부가 되는 것이 있어요. 트레이딩 한다는 것은 곧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에 성공하려면 시간과 노력과 열정과 돈을 투자해야 되고 시간 속에서 또 경험해야 하며 장인정신 가지고 전념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 있는 것이 사업
직업의 양면성입니다. 자, 우리가 이 트레이딩 한다는 이 자체는요, 사업이에요.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죠. 다 거래죠. 매매죠, 매매, 거래. 그러면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과 열정과 또 자본, 자기 자본을 투자하게 되죠. 그리고 시간 속에서 경험하고 어떤 장인 정신을 가지고 전념해야지. 그래도 실패할 수 있는 것이 사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업에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자, 해선 트레이더가 된다는 것은 새로운 직업이며 인 사업, 기업입니다.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자세, 올바르고 정직하고 진솔하게 직업에 대해 깊이, 사업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직업에 대한 철학과 올바른 거래 기술을 습득한 후 훈련해야 하는 총체적인 트레이딩에 대한 일관성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술적으로 하나 아는 것이 미래의 돈이다. 인식아래 정진해야 알아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결국 파산이라는 거예요. 파산. 이것은요, 거래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흑과 백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트레이딩의 개인 특성상 흑과 백이 성패가 분명하게 갈리기 때문입니다. 최근 정리한 여러 가지 트레이딩에 대한 철학과 기술, 심리 등 전반적인 글을 한 편 한 편 읽어보고, 이게 지금 A-프로의 초댐 차트 스쿨 게시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시고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공적 트레이더, 프로 트레이더가 된다는 것은 결국 자신 안에 있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3일날 지금 새벽에 정리해 놓고 오늘 방송 안에, 오늘이 지금